안녕하세요. 이시우TV의 이시우입니다. 해당 분석은 초안 분석이며 최종 분석과 픽은 하단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 주시면 방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입장은 무료로 진행되며 절대 금전적인 요구를 일체하지 않습니다. 이번 분석은 승부식 123회차 해외 축구 4경기 분석 진행해 보겠습니다. 보스니아는 주로 5-3-2 포메이션을 사용하며 수비적인 전술을 바탕으로 경기를 운영하는 팀입니다. 특히 수비 조직력을 중시하며 상대의 공세를 막아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헝가리와의 경기에서는 0-0 무승부를 기록했는데 비록 경기 주도권을 빼앗기긴 했지만 무실점을 유지하며 수비에서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공격에서는 제코와 데미로비치가 주로 제공권을 활용한 공중볼 위주의 공격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팀의 핵심 공격수인 팔루메치의 부상 결장으로 인해 전체적인 공격력이 약해졌습니다. 특히 젊은 선수 바이락타레비치가 독일의 강한 수비진을 상대하는 데 있어 다소 부족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스니아의 수비는 비카시치, 카티치, 바리시치로 구성된 백스리가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이들은 제공권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독일의 끊임없는 공격을 상대로 계속해서 밀집 수비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또한 체력 소모가 큰 경기에서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조직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반면 독일은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선호하며 특히 중원에서의 지배력을 바탕으로 상대를 압박하는 전술을 펼칩니다. 독일의 공격 전개는 비르츠를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인데 그는 창의적인 플레이로 상대의 수비를 흔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선수입니다. 그러나 네덜란드와의 경기에서 2-2 무승부를 기록한 독일은 그 경기에서 보였던 것처럼 공격의 핵심 선수들인 무시알라, 하베르츠, 필크루크의 부상으로 인해 화력이 다소 감소한 상황입니다. 비록 독일의 공격진에 몇몇 주요 자원이 빠져있더라도 수비진은 여전히 탄탄합니다. 리디거와 타가 이끄는 수비 라인은 보스니아의 단조로운 공격을 충분히 막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키미히가 변형된 백스리 형태로 활용되면서 독일은 수비 안정감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보스니아의 밀집 수비를 뚫어내기 위한 독일의 유기적인 패스 플레이와 전술적 유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독일은 전술적으로 매우 유연한 팀이며 상대의 약점을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비록 핵심 공격 자원의 부재로 인해 공격에서의 파괴력이 다소 감소할 수 있지만 여전히 독일은 강력한 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보스니아의 수비가 견고하긴 하지만 독일의 전반적인 경기력과 조직적인 플레이는 보스니아를 압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독일이 경기의 흐름을 장악하고 승리할 가능성이 크며 상대적으로 저득점 경기 양상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페루는 주로 4-2-3-1 포메이션을 사용하며 빠른 전환과 속공을 중심으로 한 공격 전개를 구사하는 팀입니다. 최근 에콰도르와의 경기에서 1-0으로 패배했으며 경기 내내 상대의 압도적인 경기 운영에 밀리며 제대로 된 공격 기회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페루는 이번 경기에서도 바렐라와 페나를 중심으로 빠른 속공을 활용하려고 하지만 팀의 핵심 공격수인 라파둘라가 부상으로 결장하면서 공격력에 큰 타격을 입은 상태입니다. 그로 인해 공격의 무게감이 확연히 떨어져 상대 수비를 위협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페루의 수비진은 아라우호와 카엔스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수비의 핵심 자원인 산타마리아가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하는 점은 팀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입니다. 또한 잠브라노와 아브람의 호흡이 아직 완전히 맞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수비에서 안정감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두 수비수 간의 호흡 문제는 상대의 공격이 몰아칠 때 특히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우루과이는 4-3-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볼 점유와 압박을 통해 경기를 풀어나가는 스타일입니다. 최근 베네수엘라와의 경기에서는 0-0 무승부를 기록했지만 상대의 역습에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기에서는 펠리스트리와 토레스가 공격을 이끌며 특히 발베르데와 다르윈 누네즈 같은 핵심 자원들이 페루의 불안정한 수비를 상대로 위협적인 플레이를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발베르데는 중원에서의 강력한 존재감을 바탕으로 공격을 주도할 것이며 누네즈는 페루 수비진을 끊임없이 괴롭힐 수 있는 힘과 스피드를 갖추고 있습니다. 수비에서는 주장 히미네스가 복귀하면서 우루과이 수비진의 안정감을 더해줄 것입니다. 히미네스는 부에노와 함께 견고한 수비 라인을 형성할 예정이며 페루의 단조로운 공격 패턴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루과이는 전반적으로 페루에 비해 강력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어 경기 내내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페루는 라파둘라의 부재로 인해 공격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수비에서도 불안한 조직력으로 인해 우루과이의 공세를 효과적으로 막아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반면 우루과이는 발베르데와 누네즈 같은 강력한 공격 자원들을 앞세워 페루의 취약한 수비를 공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루과이가 경기를 우세하게 이끌고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비교적 저득점 양상의 경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축구 분석과 야구 분석 및 종합픽이 궁금하시다면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주세요. 베트남은 주로 5-3-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하여 빠른 역습과 롱볼을 활용한 공격 전개를 중심으로 경기를 풀어나가는 팀입니다. 최근 태국과의 평가전에서 1대2로 패배를 기록했는데 이 경기에서 베트남은 초반에 선제골을 성공시키며 좋은 출발을 보였으나 이후 수비 조직력이 흔들리며 결국 역전패를 허용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베트남은 판과 리느를 중심으로 한 속공을 통해 공격 기회를 만들어낼 계획이지만 주로 롱볼과 크로스를 남발하는 단순한 전술로는 상대 수비를 쉽게 뚫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트남의 수비진은 의무엔과 쿠에가 103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이들의 호흡이 아직 완벽하게 맞지 않는 모습이 종종 관찰되고 있어 상대의 공격에 대비하기에는 다소 불안한 면이 있습니다. 특히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경향이 있어 상대의 압박이 거세질수록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인도는 5-2-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비교적 수비에 무게를 둔 전술을 구사하며 롱볼을 통한 빠른 공격 전환을 선호하는 팀입니다. 그러나 최근 시리아와의 평가전에서 0대3으로 대패를 기록하며 상대에게 완전히 압도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인도 역시 이번 경기에서 싱호와 창태를 중심으로 한 롱볼 전개를 통해 간헐적인 공격을 시도할 계획이지만 이 역시 단조로운 패턴으로는 베트남의 수비를 효과적으로 무너뜨리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의 수비 라인은 브에케, 메흐탑, 알리로 구성되어 있지만 여전히 수비 조직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경기에서의 실점 기록을 보면 수비 라인이 상대의 공격에 쉽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고 선수들 간의 협력이나 커버링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러한 수비 불안은 이번 경기에서도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과 인도 두 팀 모두 롱볼 전개에 의존하는 단조로운 공격 패턴을 가지고 있으며 공격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공통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한 두 팀 모두 수비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려는 경향이 강해 경기 내내 신중한 운영이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양 팀 모두 효과적인 공격을 만들어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창출하기 힘든 경기 양상이 펼쳐질 가능성이 큽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경기는 양 팀의 수비적 운영과 단순한 공격 패턴이 맞물리면서 팽팽한 공방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무승부로 끝날 가능성이 크며 득점이 많이 나올 확률도 낮아 보입니다. 이러한 경기 흐름을 고려할 때 무승부와 언더 배팅이 적합한 선택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리투아니아는 주로 5-4-1 포메이션을 사용하여 주도적인 경기를 펼치기보다는 빠른 역습을 통해 공격을 전개하는 전략을 선호하는 팀입니다. 최근 루마니아와의 경기에서 1대3으로 패하며 화력에서 상당히 밀리는 모습을 보였고 상대의 압박을 효과적으로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리투아니아는 마투레비시우스와 돌즈니코프 같은 공격 자원을 활용해 역습을 시도할 계획이지만 최전방 스트라이커인 쿠치스의 제공권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단조로운 공격 패턴이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쿠치스의 머리를 겨냥한 롱볼 전개가 주된 득점 루트로 예상되지만 이외의 창의적인 공격 옵션이 부족한 것이 리투아니아의 약점입니다. 수비 측면에서는 지르드바이니스, 레키아타스, 투티스키나스로 구성된 수비 라인이 상대의 공격을 일정 부분 저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이번 경기는 코소보라는 강한 상대를 맞아야 하므로 수비적으로 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리투아니아는 수비 라인의 조직력과 제공권에서 강점을 보일 수 있지만 코소보의 빠르고 강력한 공격 전환에 대응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코소보는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강력한 압박과 빠른 공수 전환을 전략으로 삼고 있는 팀입니다. 최근 키프로스와의 경기에서 4대0 대승을 거두며 뛰어난 공격력을 과시했고 이를 통해 자신감을 상당히 회복한 상태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라시차와 레샤비카를 중심으로 공격을 전개할 예정이며 그들의 속도와 기술을 활용해 리투아니아의 수비진을 흔들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팀의 주포인 무리키가 부상으로 인해 출전하지 못하지만 여전히 코소보는 강력한 공격진을 보유하고 있어 리투아니아를 상대로 충분한 득점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코소보의 수비진은 라흐마니와 아리티로 구성된 탄탄한 라인을 자랑하며 이들은 상대팀의 역습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능력이 있습니다. 리투아니아가 쿠치스 중심의 단순한 제공권 공격에 의존하는 만큼 코소보의 수비진이 이를 성공적으로 막아낼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코소보는 전체적인 팀 전력에서 리투아니아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어 경기를 주도하며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경기는 코소보가 리투아니아에 비해 전력과 경기 운영 측면에서 뚜렷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리투아니아는 쿠치스를 중심으로 한 공격을 시도하겠지만 코소보의 수비진이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며 코소보가 리투아니아의 수비 라인을 돌파해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양팀 모두 상대적으로 신중한 경기 운영을 선보일 것이기 때문에 득점이 다수 나오기보다는 제한적인 상황에서 경기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저득점 경기가 예상됩니다. 끝으로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 전 결장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보이겠습니다.